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좌절은 단순히 실패를 경험한 후에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좌절은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좌절하면 왜 끝나는지,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서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좌절하면 왜 끝이 나는가? 좌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좌절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번 좌절하기 시작하면 삶의 흐름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릴린 본세번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배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다. 사람이 좌절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움직임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더 익숙해집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좌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후회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좌절을 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좌절한 상태에서는 사소한 어려움도 극복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평소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며 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보다 더 큰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실제로 좌절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데 좌절이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한번 좌절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좌절에 취약할까요? 첫 번째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쉽게 경험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도전 자체를 주저합니다. 실패한 후에는 나는 끝났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좌절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 또한 좌절에 취약합니다. 좌절은 남들과 비교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이야.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노력해도 의미가 없겠지.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해온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좌절의 감정은 더 커지고 결국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이번에도 실수했어.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의미가 없어.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할 가치가 없어.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작은 실패에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절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좌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좌절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좌절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실패할 운명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좌절의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실행하고 성취감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할 일을 하나라도 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30분만 공부하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해결하자.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큰 도전에 대한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을 극복할수록 더 강해진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생긴다. 세 번째,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좌절에 갇혀버리면 모든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좌절하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때 진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고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남은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강의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자신만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절하는 순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좌절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좌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좌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계속해서 뇌리에 박히면 정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좌절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좌절 속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합니다. 그렇다면 좌절을 극복하는 사람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좌절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라는 식의 조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좌절한 상태에서는 의지력만으로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좌절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좌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부정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힘든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좌절을 부정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할수록 그 감정은 내면 깊이 쌓이면서 언젠가 더 강한 무력감으로 찾아옵니다. 좌절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지금 좌절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힘들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내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좌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좌절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좌절하는 감정을 느끼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절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입니다. 좌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좌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목표라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좌절한 상태에서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어보자. 오늘 할 일을 하나라도 해결해보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또래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이야. 나는 너무 뒤처진 것 같아. 더 이상 노력해도 의미가 없겠지. 하지만 이런 비교는 좌절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나는 지난 1년 전보다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가?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느꼈던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좌절 속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좌절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좌절은 우리가 변화해야 할 순간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좌절이란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좌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와 책 속의 좋은 글귀를 통해 희망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전에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한번 좌절을 이겨낸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 경험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희망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좌절 속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실천하자. 예전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자.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 경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한 번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속도에 집중할 때 희망은 더 커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내 삶은 정말 끝나는구나. 그녀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기,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간단한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보기.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처럼 상실과 좌절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책에서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다. 이 책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삶의 끝자락에서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는 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다시 일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좌절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